자, 오늘은 페이지로 하면은 82페이지입니다. 사모님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앞에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앞에 강의를 안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 지금 하신 내용이 우리 국토교육법은 무슨 법이에요? 계획법이죠, 계획법. 계획법이고. 자, 그래서 몇 가지 계획을 공부하셨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슨 계획? 광역도시 계획. 두 번째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계획을 공부하실 거니 한 개의 도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 도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 광역도시. 그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계획 만들려고 권역을 정했죠. 그 권역을 뭐라고 불러요? 광역계획권.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해요? 광역계획권에 수립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 수립한다? 특광시군에서 수립하죠. 도시군 관리계획도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맞죠? 요 시군과 요 시군 같잖아. 자, 지금 집중됩니까? 일주일 만에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11월, 12월이 마지막입니다. 1월 달부터는 쭉 나가요. 지금쯤 되면 국토계획 끝나고 도시개발법 하고 있어.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부터는 열심히 안 하면 못 따라와요. 지금은 제가 계속 했던 얘기 계속 하죠.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강의 들으면 뭐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언젠가 모르게 쑥쑥 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니까는 따라오기 힘든 거라고. 내용이 결코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를 공부했죠. 한번 해봅시다. 광역계획권에 뭐를 제시한다? 장기발전 방향. 맞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점잖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을 안 하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한마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얘는 어디에?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적을 거 없어. 이게 지금 한 달 내내 하는데 뭘 자꾸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근데 기본계획은 장기발전 방향 외에 두 가지를 더했어요. 기본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된다? 종합계획이 돼야 되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뭐가 나와요? 관리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더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광역도시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그걸 기본계획에 뭐해라? 반영해라.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장기발전 방향이고 이 방향을 하나씩 뭐 해나간다? 집행을 해나간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적어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집행이 뭔가요? 그 동네를 개발하는 것도 집행이고 절대로 개발하지 마. 보존하는 것도 집행이고 개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도 해야 돼? 정비도 해야 돼. 요래 놓고 관리계획을 정의를 내려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법이에요. 계획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죠? 집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 만들어 집행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이요. 이 두 개는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관리 계획을 하자없이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계획 파트에서 우리 학습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는 뭐를 공부한다고요? 절차를 공부하실 거예요. 절차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공부를 안 하셨거든. 공부를 하실 텐데 요 방향에 대해서는 뭐를 기억하셔야 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얘는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고, 요 두 가지 계획은 승인 받는 계획이에요. 승인이 났어. 너 가수해 하고 승인이 났어. 그러면 가수가 되기 위해 집행을 한다. 집행을 한다는 건 승인 받은 것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을 만든다. 이게 입안이죠.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하죠. 그러면 요 결정은 승인은 위의 관청이 승인을 한다는 의미예요. 위에서 승인해 주는 개념인데 결정은 위에서 한다. 자기가 스스로 한다. 그러면 수립권자를 알고 승인권자를 알아야 되고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죠. 우리는 뭐는 알아요? 특광시군에서 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지. 특광시장 군수만 해요? 다른 자도 해요? 이게 중요하죠. 특광시장 군수만 한다는 거. 그런데 관리계획 위반은 특광시군에서 위반하는 거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맞죠. 그런데 얘는 특광시장 군수만 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관리계획 위반권자, 결정권자를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한다? 누가 위반? 여기서 했잖아. 누가 위반한다고?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니까. 근데 얘는 특광시장 군수만 하고 여기는 뭐가 있고? 예외가 있고. 응? 관리계획 누가 위반해? 특광시장 군수.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단 말은 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들이 아닌 게 예외죠.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누구예요? 국토죠.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국도 아니 우리 국회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 전부 국장 도지사가 나오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그러니까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도 국도가 하거든. 그 광역에서 한번 나오고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위반하는데 국도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은 도지사가 나오면 항상 도지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와? 시도지사가 나와요. 그래서 시도지사인지 도지사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 국도는 여기밖에 없어. 관리계획하고 광역계획하고. 기억하셔야 돼. 1년 동안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예외라는 것은 항상 사유가 있겠죠. 국장은 어떤 경우에 위반을 할 수 있는가? 도의사는 어떤 경우에 위반할 수 있는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유를 지금 공부한 게 아니고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관리계획은 위반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자기가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위반권자와 뭐가? 결정권자가 뭐 하다면 동일한 게 원칙이죠. 위반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아야 되죠.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얘들은 다 광역이죠. 광역은 결정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자기가 결정해요. 근데 얘는 기초죠. 어디에 있는 시군이에요? 시군은 어디 있어? 도에 있지. 도. 지금 11월 12월 달이 빨리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으면 1년 내내 저를 원망한다니까. 내가 그걸 빨리 안 잡아서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해요. 공법 선생님이 어떻게 뭐 시장 군수 나왔다가 시군 구 나왔다가 뭐 미치게 때려서 하지 말고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지금 민계공만 공부하면 되죠. 초반에는 민계공 세 과목만 열심히 하면 돼. 다음부터 나머지 2차 과목까지만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드는데 이제 한 3일달 정도 되면은요 나머지 과목도 해야 돼. 3월에는 5일부터. 그때 되면은 진짜 못해. 그때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유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이 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절대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공부 안 됩니다. 11월, 12월 지금 여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아직까지 내년이 1년이 남았다 싶죠? 금방 갑니다. 이 공부 해보세요. 이 공부하면요 1년이 아니고 10년도 금방 가요. 10년도. 제가 이 부산에 내려온 게 부산에 이제 제가 창원에 내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째예요. 내려온 게 8년. 시간이 금방 가. 시간 가면은 뭐만 남아요? 나이만 남아. 나이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50년, 60년을 살면 어때요? 뭔가가 많은 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건 똑같죠? 하루 세 끼 밥 먹고 똑같잖아. 작년이나 올해는 뭐가 달라? 똑같죠? 남는 게 없어. 나이밖에 안 남아. 근데 올해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 내년에 뭐가 남아요? 자격증이 남죠. 자격증. 한 개라도 남겨야지. 자,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아야 돼. 그런데 요 기초는 입안은 자기가 해도 결정은 자기가 못한다. 그러면 시군은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군이거든.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결정을 안 준단 말은 광역인 도지사한테 결정을 준다 이 말이야.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해도. 그래서 결정권자는 기초한테는 결정권을 안 주고 누구한테 결정권 준다? 광역자치단체한테 결정권을 준다. 이렇게 하다가 기초 중에서 요 시장 있죠? 인구가 얼마? 50만.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하죠. 요 시장한테만 결정권을 줘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경상남도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인데 대도시만큼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아시겠죠? 나중에 법조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 이해만 하고 해볼까요? 직접 한다는 건 얘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건 자기가 입안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입안에서 직접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특광시, 특시, 특도, 도지사역이 있죠. 이런 자들은 자기가 입안하면 자기가 직접 뭐 한다고 결정한다.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자, 자기가 직접 지도자가 결정한다는 말은 자기 입안에서 결정한단 말이고 시장 운수의 신청으로 한다는 말은 시장 운수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신청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꼭 알아야 될 말이 뭐냐?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 중에서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는 자는 관리계획을 결정해달라고 뭐 한다? 신청. 아시겠죠? 이 말을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할 때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운수는 본래 신청하는데 대도시는 신청합니까? 직접 결정합니까? 대도시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자, 그럼 국장이 발했으면 국장이 어떻게 한다? 결정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은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우리는 시도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입안해서 뭐 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국장은 결정권이 있다. 결정권이 없는 자는 요 기초만 결정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요 시장 군수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이 말이겠죠. 결정을 하는 관리 계획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뭔지 몰라도 뭐는 생각이 나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있었죠. 6가지 중에 5번이 뭐였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었죠.
이제 이게 뭔지 오늘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요 5번에 관한 내용은 시장군수도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만났던 일이나 보세요. 요 5번에 관한 관리계획 내용은 입안한 자가 모두 결정권을 다 갖는다. 맞죠? 지구단위 계획은 모든 입안권자가 자기가 다 결정권이 있어. 그래 나중에 법조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시장군수는 요 5번에 관한 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나머지는 5번 빼고는 시장군수는 입안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결정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만 이해하시죠?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요? 저걸 하나도 없어요. 11월, 12월 달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무조건 동영상 보세요. 다른 복습 방법 없습니다. 책을 보면 밑줄 그게 몇 개 없어요. 밑줄 보면 몇 개 없는데 밑줄 서너 개 그어놓고 하루 종일 수업한다니까. 하루 종일 지금. 이거 봐봐야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조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6개가 있는데 1번이 뭐예요? 용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용도구역이었죠. 용도구역을 개, 도, 시, 수 이렇게 했죠. 개도시수. 물론 6번도 용도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2번과 6번이 용도구역인데 같은 용도구역이라도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6번이 따로 적어놓은 거고 2번에 개도시수 4개를 우리 용도구역 총 5개죠.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관리계획 절차로 뭐 한다?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된 것을 뭐 한다? 변경하기도 하죠. 한번 지정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변경은 무슨 행위다? 변경은 새로운 행위다 이렇게 했죠. 새로운 행위란 말은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무슨 절차? 관리계획. 요 6개는 전부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가 용도 지역을 변경합니다. 무슨 절차? 관리계획. 다시 관리계획 절차를 다 하라는 거예요. 바꿀 때도.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죠. 구역도 마찬가지죠. 관리계획 절차란다. 그래서 지정, 변경 이렇게 표현하고요. 결론적으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고 바꾸고 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 행위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역지구구역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하는지를 우리는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 제한을 하는가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를 했는지 기억해 놔야 돼요.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은 1년 내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지금은 내가 책을 안 봐도 계획에서는 저거 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내용 중에서는 6개가 있는데 용도지역에서는 뭐를 했고 지구에서는 뭐를 했고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 존. 존에서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대상과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과 절차다. 그 용도 지역의 종류가 총 몇 개가 나왔어요? 21개. 21개가 나왔고. 자, 용도 지역은 개발할 땅과 개발하지 않을 땅을 구분하는 거죠. 개발하는 용도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 지역. 개발하지 않는 용도 지역, 나머지를 전부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되죠.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이런 뜻입니다. 도시 지역은 주상공덕이죠. 비도시 지역은 뭐가 있어요? 지금 외워버려야 돼요. 관능자. 관리지역 어떻게 세분 되고? 개, 생, 개생모 지금 외워야 돼. 그래 나중에 편합니다. 자, 시골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건, 즉 이 과정까지는 법률에서 나누는 거예요.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 국회.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국회에서 관리지역 3개, 농림, 자연환경부 요 2개는 안 나누시죠? 이렇게 해서 5개로 구분해요. 도시지역은 국회에서 4개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요 주상공덕을 또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죠. 어디서 세분한다고요? 대통령령. 대통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 몇 개로 세분했어? 16개. 그래서 현재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법령. 법령에서 총 몇 개로 지정 세분한다? 21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건 무슨 지역밖에 없다? 도시지역. 요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만 세분합니까?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까?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죠. 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역은 뭐밖에 없다? 도시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주상공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조례로 용도지역을 세분한 도시는 아직은 없겠죠.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용도지역을 종류를 공부했고 또 절차는 우리가 얘네들 6개가 끝날 때까지는 전부 누가 무슨 절차? 누가 결정권자가 지정과 무슨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결정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용도지역 지정권자 누구요? 결정권자. 그래서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그렇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아시겠죠? 지정한다 그러면 돼. 그럼 이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요 6개는 결정권자만 하시면 돼.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행정청 어려울 게 절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있죠. 나중에 수리권자, 승인권자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얘들은 듣긴 들어도 나중에 해도 돼. 몰라도 돼. 왜? 여기서 한 문제 나와. 행정청이 어려우면 만약에 얘들을 제껴. 그 뭐만 남아요? 관리계획만 남지. 관리계획은 뭘 남는데? 입안권자?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실 거야. 입안권자가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결정권자가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거만 알면 돼. 그러면 행정청이 끝나. 그럼 우리는 결정권자가 하는 걸 지금 봤어요. 요 6개를 결정권자가 뭐 한다? 결정한다. 응. 나중에 입안권자가 하는 거 3개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행정청이 다 끝나. 뭐만 알면? 입안권자, 결정권자만 알면. 행정청이 끝나면. 기자 출신입니까? 말만 해라. 다 적어줄겠다. 이렇게 안 적어도 돼. 나중에 동영상 다 나와. 자, 한번 해봅시다. 용도지역은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끝. 절차 끝. 시험에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말 나온 김에. 시장 군수는 용도지역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 해야지. 아까 시장 군수가 결정은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었어. 여기밖에 없었잖아. 그럼 여기는 시장 군수는 나오면 안 되지. 결정권자에.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물어본다 이 말. 자, 그러면 대상 절차 됐어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세분하는 목적 자체가 뭡니까? 행위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진도는 다른 거 몰라도 용도지역은 학습 목표가 뭐다? 대상, 절차, 행위, 제한. 이 말이 생각이 나야지. 근데 용도지역이 21개로 지금 나눴잖아요. 용도지역을 나누는 목적이 행위자 몇 개 하는 게 목적이다? 3개. 첫 번째 뭐를 했죠? 건축장. 두 번째 뭐를 했죠? 건폐율. 세 번째 뭐를 했어요?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축자는 뭐를 했지? 요게 생각이 나야 돼. 건폐율은 뭐를 공부했지? 요게 생각나야 돼.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했지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여기에 보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 손으로 집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가져가는 보석이 내 거지. 여기 막 보석이 많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광줄이 맞습니까? 소쿠리. 소쿠리를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담아갈 걸 그릇을 만들어 큰 그릇을 만들어서 보석을 가지러 와야지. 무조건 쫓아 들어와 가지고 막 욕심만 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요게 세 가지가 기억이 나면 백위잔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요게 기억이 나야 되고 여기까지 기억이 나면 건축자안에서는 이번 진도에서 뭐를 했지? 요게 생각이 나야 돼. 그 다음 뭐를 했어요? 기본세 표가 21개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그냥 일단 건축자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나가 21개 용도 지역마다 박스가 나와요. 그 기본세 우리 책에는 다 없었잖아. 엄청나게 많고 그 많은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야 안 물어봐? 물어본다요. 그럼 우리는 외울 수 있고 없고 못 외우지. 못 외우지. 그러면 우리는 뭐는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어디에 있다는 거. 국토개법에 대통령령에 있다 하는 거 요걸 기억하신 거예요. 이번 진도는. 다른 거 공부하신 게 없어. 그런데 대통령령에 있어라는 말을 그 한마디를 기억 안 하고 3월 달에도 오고 5월 달에도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시험 칠 때까지 어려운 거지. 이 말을 기억하는 게 뭐가 어려워? 아, 그 표가 국회법에 대통령에 있는 표다. 근데 다음에는 그걸 보면 안 되는 땅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에서는 뭐를 공부했어요? 건폐율 용적률이 먼저 어휘를 공부했죠. 건폐율 용적률에 뭐를 공부하셨어요? 자, 건폐율이란 항상 기준은 뭐가 기준이에요? 대지가 기준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축 면적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건축 면적은 구체적으로 대지 면적이 뭔지, 건축 면적이 뭔지는 나중에 건축법에 가서 공부합니다. 건축법에 가면 이걸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대지에 대해서 건축 면적이 얼마만큼 대지를 덮어버릴 수 있는가. 폐자가 덮어버린다는 것이거든. 은폐한다. 건축물이 대지를 덮어버릴 수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죠. 그래서 건축 면적이 얼마예요? 물으면 반드시 뭐를 찾아야 된다? 건축 면적. 건폐율. 건폐율이 얼마예요? 물으면 건축 면적. 이게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같은 건자잖아. 두 번째는 공식이었죠. 이 건폐율, 용적률을 이용한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자주 물어봅니다. 건폐율은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이죠. 곱하기 100. 이 말을 이제 그러면 건폐율이라는 것은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니까 요거는 결국은 건폐율은 뭐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공지. 수평적으로 공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산에 꽉 들어차게 짓지 마라. 일정 부분은 남겨둬라. 그래서 건폐율 몇 프로이라면 건폐율 70%이라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70%만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30%는 공지로 남겨둬라. 요게 건폐율이에요. 수평적 규제죠. 자, 용적률에서는 뭐를 했어요? 용적률의 용적률 공식. 용적률이란 역시 기준은 뭐예요?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항상 기준은 대지입니다. 여기는 무슨 면적의 비율? 건축물의 연면적이죠.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 연자는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뭐예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마음껏 합한 것, 이걸 연면적 이렇게 불러요. 바닥 면적을 합한 것. 그러면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합한 건데, 이 용적률 계산할 때만큼은 지하층은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면적이란 말과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달라요. 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는 말은 그 바닥은 공짜라고 그랬죠. 어차피 건물 지을 때 용적률 적용해서 짓거든.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 바닥이나 뭐 지상적인 주차장 공간 이런 거는 빼고 계산해라 라는 말은 그건 공짜로 들어가는 바닥이다. 공짜로. 그러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제한하니까 이 용적률을 규제한다는 건 건축물의 높이가 규제가 될 수 있죠.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위로 건물이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높이 올라가는데 이 동네에 고도지구가 지정돼 가지고 높이를 제한해 버려. 아니면 무슨 지구가 지정돼서 층수를 제한해 버려. 그러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려면은 옆으로 넓게 지어야지. 그때는 건폐율이 커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높이나 층수 제한이 없으면 건폐율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때. 왜? 높이 지으면 되니까. 좁게 지어도 높이 지으면 되는데 높이를 제한을 받으면 그때는 건폐율이 커야 옆으로 지어가지고 바닥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폐율 용적률이 규정되어져 있다고 무조건 다 찾아 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건축법에서도 높이 규제를 하고 햇빛 때문에 규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또 용적률의 공식은 요걸 또 공식으로 나타내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과 개념을 일단 이번 진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건폐율 용적률은요 요거 외에는 그 다음에 수치 외우는 거예요. 수치 외우는 거. 그 수치 외우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순환부터 할 겁니다. 하는데 그 매년 물어봐요. 올해 시험에도 물어봤고. 자, 건폐율 용적률의 구체적인 수치는 법령에서 직접 정합니까? 조례로 위임합니까? 조례로 위임하죠. 건폐율 용적률.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은 복습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복습 안 하면은 1년을 후회를 합니다. 1년 내내 후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공부를 용도지역은 요걸 공부하시고 지구도 마찬가지죠. 대상과 절차. 용도지구도 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용도지구도 우리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죠. 결국은 용도지구도 회귀제한하는 게 목적이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라는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이죠. 용도지역은 행위제한을 3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행위제한을 몇 개를 한다? 1개. 건축 제한만 합니다. 건축 제한을 지역에 하는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지역의 기능 증진, 이게 목적이었죠. 아직까지 요거 공부하신 거 없어. 절차부터 해볼까요? 누가? 결정권자가.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절차? 관리계획. 결정권자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가장 높은 양반이 누구예요? 장관 결정권 있죠?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 다 결정권 있죠? 기초 중에는 누구만? 대도시만 결정권 있죠? 이런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절차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하죠, 이제? 그러면 용도지구는 일단 뭐 올해 시험도 여기서 나왔죠? 올해 시험도 여기서 나왔고 당연히 뭐 물어볼 내용이었는데 용도지구는 특징이 말이죠. 새로 지정하고 신설하는 게 있죠. 법률에서 몇 개를 지정했어요? 9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게 있었던가요? 없어요. 근데 필요하면 뭘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요 9개를 세분을 했죠. 세분을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죠. 몇 개를 세분했어요?
5개. 자, 9개 중에서 또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었죠. 조례로 몇 개를? 조례로 세분하는 게 뭐죠? 경, 중, 특. 가볍고 무겁고 특별히 무겁고 경, 중, 특. 자, 이 5개가 뭐였죠? 보, 경, 방, 취. 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게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으로도 세분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조문을 읽어보면요, 경관지구는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추가적으로 세분한단 말은 이미 대통령에서 세분이 되어져 있잖아. 자, 경관지구 어떻게 세분되던가요? 혹시 특, 시 이렇게 세분돼 있죠. 이 경관이 특화경관이거든. 요 특화경관은 또 세분이 되는 거예요. 조례로. 아시겠죠? 그래서 총 4개야. 그럼 조례로 세분하는 건 요 4개가 조례로 세분이 된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요 5개가 어떻게 세분되는지를 알아야지. 자, 그럼 우리가 일단 9개를 외워야죠. 9개 중에 몇 개를 외웠어요? 5개 외웠잖아. 보경방 취계. 그럼 몇 개만 더 하시면 돼? 4개만 더 하면 되죠. 그 4개가 뭐죠? 복고, 복고, 특방 이렇게 해서 총 9개. 이름을 자꾸 읽어서 익혀주셔야 돼요. 이걸 한 번에 외운다고 안 외워져요. 자꾸 읽어야 돼요. 1년 내내 읽다 보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가만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9개. 그 다음에 요 5개가 어떻게 세분되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기억이 나시나요? 보호지구죠. 보호지구는 뭐를 보호해? 역중생이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자꾸 읽히셔야 돼. 중이 뭐더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은 생태계 보호지구. 이 방은 방제예요, 방화예요? 방제. 요 방은 뭐예요? 방화지구는 세분 안 돼, 대통령으로. 방화지구는 방제가 세분돼. 방제는 어떻게 세분되죠? 시저. 경관지구는 특시저. 방제지구는 시저. 항상 같이 외워야 돼, 같이. 경방은. 취락지구는 어떻게 세분돼요? 자연취락, 집단취락. 개발진흥지구는 무슨 기능? 주, 산, 관. 산은 산업, 유통. 관은 관광, 휴양, 주산관 3개를 외우고, 요게 2개 이상이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요 주산관 외의 기능이면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산관 복특. 요 5개 한마디 해볼까요? 보호지구는 역중생. 경관지구는 방제지구는 취락은 개발진흥지구는 몇 번만 하시면 돼요. 초반에 요거 좀 익혀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용도구역은 개도, 시수, 입 5개다 하고 기억을 하셨고, 나머지 거기까지 공부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공부하셨어요? 3번을 했죠. 3번이 뭔가요? 기반시설을 뭐합니까? 설치, 정비, 개량했죠. 4번이 뭐예요? 도시, 개발사업, 정비사업. 3번, 4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를 하는 거다? 사업하는 거. 1번, 2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를 하는 거고? 행위제한. 행위제한 하는 지역지구구역이 있고, 사업하는 게 몇 개예요? 무엇으로 결정해서 사업한다? 무엇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관리계획. 우리는 지금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한다니까. 누가? 결정권자가.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신 물어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몇 개다? 세 개다. 세 개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 개발하는 것, 정비하는 것. 요 세 개. 근데 요 세 개 사업 중에서 요 두 가지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국회법에서 직접 합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 놨죠? 이 법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죠? 이 법이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말 그대로예요. 도시 환경하고 무슨 환경? 주거 환경을 정비한다는 거야.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을. 이는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뜻이고. 그럼 요 두 가지 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날에 국토개혁법에서 뭐를 했다? 분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국계법이 끝나면 무슨 법이 나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끝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사업을 공부하는데 사업 3개 중에 3개를 지금 다 한다고요? 3개 중에 1개만 한다고? 1개만 하는 거예요. 3번 1개만. 4번은 이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계획사업 3개 중에 국토개혁법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응? 3번을 공부하시네. 그런데 우리 국토개혁법의 제일 큰 제목이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자. 왜? 목적이 뭐예요? 왜 계획을 만들어서 해? 그래야지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뭐가 발생하지 않아?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고. 아시겠죠? 계획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업을 계획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입니까? 계획사업은 규모가 큰 걸까? 작은 걸까?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이런 것들은 공익사업으로, 계획사업으로 가야겠지만 우리가 개인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난개발이 발생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개인사업을 할 때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의 이름이 무슨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국토개혁법에서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허가는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받는 거고, 건축법은 목적이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게 주 목적이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계획으로 하면은 난개발이 안 일어나. 난개발이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계획으로 하니까. 계획으로 뭐를 하니까?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미리 다 결정하고 하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다 이 말이지. 응? 여기는 공원부지고 여기는 뭐 계획을 다 짜놓고 하니까 난개발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의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안 일어나지.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면은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기반시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 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계획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런 것들을 뭐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검토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렇지, 이거지. 이걸 검토해서 허가를 한다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할 때 다음에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집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다. 원칙은 집행은 뭘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집행 안 할 때는 뭐를 받아야 돼?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우리 국회법은 딱 두 파트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6개. 이쪽에 요 6개밖에 더 있어. 요거 2개 빼면은 요 2개 무시하자니까. 요거 관리계획 결정하는 6개 이게 집행이고. 요 6개
계획 사업을 안 하면은 전부 뭘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딱 두 파트야. 계획으로 하느냐,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하느냐. 이 두 가지 파트. 이 국토개법이 전부예요. 이걸 막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가 있는 거 만드니까는 무슨 대단한 학문처럼 여기는데 국회법은 우리가 이 법률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고 지키라는 법이야. 계획으로 해. 계획을 안 할 때 허가받고 해. 이게 국토개법이에요. 자, 얘들은 관리계획을 한다는 건 입안 결정 절차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알아야 돼. 누가 입안하고 누가 결정하는지. 그럼 여기는 허가받아야죠. 허가는 우리 국회법은 뭐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에요? 도시, 군 단위로 지금 계획 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도시, 군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허가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허가받아? 도시군의 장한테 받는 거예요. 도시군이 특광시군이잖아.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 특광시장 군수. 그럼 이쪽 파트 오면은 전부 특광시장 군수밖에 안 나와. 여기는 입안권자, 결정권자밖에 안 나와. 그럼 행정직 끝났어. 요거 두 개를 만약에 제껴놓으면 뭐 말인지 아시죠? 입안권자, 결정권자, 특광시장 군수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이게 안 돼요. 왜? 이해를 안 하고 행정칙을 외우거든. 나올 때마다 시장 군수를 외우고 나올 때마다 이걸 외우니까 이게 외워지나 이게 안 외워지지. 이해를 해야지. 쉽게 말해서 내가 부산시에 살고 있어. 부산시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구청장 찾아가야 되는지 부산시장 찾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거든. 그러면 국회법은 구청장이 안 나와 그랬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누구 찾아가는 거야? 부산시장 찾아가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동장 찾아가야 되나 구청에 찾아가야 되나 내 할 때마다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계획사업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업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업 중에 3번을 보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 말입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무슨 사업으로? 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받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 한다는 거고 관리계획 결정해서 한다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계획시설. 시설을 계획으로 결정했으니까 계획시설이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뭘로 결정된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럼 이거는 관리계획 결정 안 했죠? 이거는 계획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냥 기반시설이지.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방법. 그냥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방법. 이쪽으로 가면은 개인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모든 토지 건축물을 일일이 소유자들 만나서 사들여야 돼. 개인적으로 협의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하면은 이 땅들은 수용해서 사업합니다. 사업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죠. 그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뭐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시설사업이죠. 그럼 우리 지금 뭐라고 물어볼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틀린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게 요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도시공 계획 시설 이렇게 잡았죠.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자, 시설 부지는 건축물이나 이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허가가 난다 안 난다? 허가가 안 난다. 허가가 안 나는데 시설 부지를 만들어 놓고 도로 부지, 공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데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10년 하고 20년 동안 안 하면은 다음 날에 시설 결정은 실효돼 버리죠. 효력을 상실하죠. 요거는 효력 상실되게 놔두고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몇 가지를 공부했어요?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매년 우리 물어보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물어보겠지. 첫 번째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시설부지 소유자는 뭐를 할 수 있었어요? 내 땅 사가라 할 수 있죠. 이거는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조건이 두 개죠. 첫 번째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엔더 지목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시설부지 토지 소유자. 이 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매수 청구는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린 거 하나. 이 매수는 시설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에 건물 못 지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0년 동안이나 사업을 안 하면은 수용을 해간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수용 유사한 침해를 받았다. 수용과 유사한 침해. 우리 헌법에서는 수용을 하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수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헌법 불합치.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헌법에 합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지. 근데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사업 들어올 때 수용하면서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중 보상이 되거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사업하면 본래는 사업을 하면서 내 땅을 뭐 해갈까? 수용을 해가겠죠. 수용을 해가야 정상인데 10년이 지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땅을 뭐 해버리겠다? 사버리겠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나한테 땅 사라고 매수 청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매수는 사업을 아직 안 하지만은 미리 이 땅을 뭐 해가는 것이다? 수용해 가는 거예요. 자, 내 땅을 수용해 갈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돈이잖아, 돈, 보상금. 돈만 많이 주면요.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결정된 땅을, 내 땅을 난 수용 안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수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보상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우는데 수용할 때 이렇게 보상해라 하는 보상법이 있겠죠. 그 법으로 수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리 내 땅을 사갈 때도 결국은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매수는 미리 내 땅을 사업은 안 하지만 미리 뭐 해간다? 수용해 간다. 이게 매수 청구예요. 미리 수용해 간다. 그러면 이런 자가 매수 청구할 때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해야 되겠어요? 수용 의무자한테 해야지. 수용해야 될 자가 어차피 내 땅을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용은 누가 하느냐? 나중에 이 사업을 사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요 시행자가 내 땅을 수용해 가야 돼요. 그럼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안 정해졌을 수도 있지.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요, 무조건 매수 의무자는 그 시행자입니다. 근데 시행자가 누군지 몰라.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치 관리 의무자가 그런 게 설치 의무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자도 없어요. 설치 관리 의무자도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러면 누구한테 할 거냐? 그래서 나중에 일반적인 시행자가 누구냐면 특광시장 군수예요. 좀 이따 공부하실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매수 청구 의무자는 누구여서 원칙은 특광장군수한테 하는 것인데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한테 하고 시행자가 없어도 만약에 누구라도 있다면 설치관리 의무자라도 있다면 그 자에게 하면 된다. 그런데 시행자도 없고 설치관리 의무자도 없으면 누구한테 한다? 특광장군수.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10년이 지나면 지방의회에 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를 해야죠. 이는 보고하는 사유가 또 두 개죠.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10년. 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요거는 엔더입니까? 또는입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0년 동안 사업 안 해도 보고 대상이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도 보고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그 시설 부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해줘. 내 땅 풀어줘. 신청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시설을 결정할 때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 시설 부지를 없앨 때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 그 변경은요, 해제도 변경이에요. 그러면 해제시켜줘 이 말은 결국은 다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관리계획 다시 해야 되거든. 그리고 해제를 신청한다는 건 직접 해제 입안을 신청하는 거야. 해제하는 입안해줘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할까? 입안권자한테 하겠지. 입안해줘 이런 얘기니까. 자, 그리고 해제 입안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이것도 요건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몇 년 동안 사업 안 해야 돼? 10년 동안 사업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실효시까지. 실효시까지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돼요? 20년.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가 없어? 집행계획이 없죠?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해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하는 경우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얘는 시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시는 거야. 다음 시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